아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지? 노모퀸을 찾아봤었어요. 네. 그때 대표님을 만나실 때는 월 매출 4천이었고 지금은 월 매출 한 8천. 와! 예. 최고는 1억까지 가봤었어요. 와. 원장님이나 저나 이거 관둠할 거 없어요. 원장님 관둠 뭐 하실 건데? 저 이거 관둠할 거 없어요. 네. 우리 어차피 끝에 와 있어. 네네네. 병원이 없어지지 않잖아. 네. 그리고 병원은 마케팅을 꼭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저희 광고주 분 중에 수술 한 번 하면 1,000만 원. 환자 한 2분만 해주면은 근데 마케팅 비용 네. 근데 거기에 한 20분을 뭐라도 넣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러분,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어요. 병원 마케팅의 끝판왕이자 블로그 상위 노출의 전문가.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 돈 벌어가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번외 질문인데 의대생 증원 됐을 때 좀 좋아하셨겠네요? 그런 얘기는 네, 했었어요. 네. 내년에 대한민국의 병원이 엄청 많이 생길 거다. 전공의 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고 계시고 네. 그분들은 내년에 병원을 개원하거나 네. 본직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러면은 피부나 성형, 뷰티 쪽으로 확 퍼질 거다. 네. 내년에 마케팅은 엄청나게 바빠질 건데 마케팅과 마케팅의 사업이 됐어요. 이제는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시장 탈환의 시장이 네.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까? 있는 시장을 계속 탓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시장을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그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병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의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운명? 운명. 애초에 원고 대행을 했던 데가 병원이고 애초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 분이 원장님이시고 네. 그래서 병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시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치열하다 이런 거 몰랐거든요. 네.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하면 되지. 누군가는 하잖아. 그럼 네. 내가 그 누군가가 되면 돼. 네네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너도 했고 누구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이 장점이 참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 돈도 많지만 돈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원장님하고 가끔 이렇게 친목이 다져지면 얘기를 네네. 하는데 원장님이나 저나 이거 관둠할 거 없어요. 원장님 관둠 뭐 하실 건데? 저 이거 관둠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할 거 없는 사람들끼리 잘해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 어차피 끝에 와 있어. 네네네. 그리고 이 병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장님이 원장님을 관둠할 게 없다. 병원이 없어지지 않잖아. 네. 그리고 병원은 마케팅을 꼭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인구는 줄어들지 병원은 많아지죠. 맞아요. 이 시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거서 알려줘야 돼요. 네. 또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인터넷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네 의원도 좋지만 이왕이면 잘하는 곳을 그치, 찾아요.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는 게 들쭉날쭉하게 이번에 마케팅 해봤다가 효과 없으면 관두고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을 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대행사를 바꾸는 거야. 그치. 결국은 맞아. 실행사가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 내가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 병원이라는 거는 어떤 곳에 퍼마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은 사정에 따라서 이걸 관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병원은 계속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환자가 또 그만큼 마케팅 이상의 비용을 또 벌어주는 고가치, 부가가치적인 또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 환자 한 2-3번만 와도 마케팅비 다 뽑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저희 광고주 분 중에 수술 한 번 하면 1,000만 원.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환자 한 2분만 해주면은 그냥 마케팅 비용. 네. 근데 거기에 한 20분을 뭐라도 넣어서 해봐요. 이 마케팅비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보여주고 그 근거를 카카오 채널 모니터링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모니터링을 쫙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봐요. 무엇을 보고 들어오셨는지, 병원에 어떤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다른 병원은 어땠는지. 그러면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풀어드리죠. 원장님이나 홍보실장님들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항상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이외에 항상 차를 타든 반찬을 만들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방법이 생각나요. 그치. 예. 뭐 병원에서 좋은 점은 많은데 또 나쁜 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거는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갑질. 갑질? 사실 그분들이 워낙
그 권위가 있다 보니까 갑질 얘기가 좀 나오는데 갑질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갑질 못 하겠다. 아니 정말 돈 벌어주는데 갑질했다가 안 해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원장님 진짜 매너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모든 분이 다 그랬어요? 그럼요. 지금 광고주분이 보고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원장님들 다 매너 좋으세요. 고맙다라는 말씀. 어제도 사실 제 생일이었는데 원장님들이 선물도 보내주시고 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진심인가? 네네.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실되는가? 네네. 우리 병원에 정말 고민을 하는가? 네. 우리 대표님도 누군가를 만나면 네. 저 사람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네네.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이용하러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듯이 네네. 저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만약에 원장님들이 갑질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 마케터에 의해서. 사실 이 마케터가 마객꾼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꾼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 병원에서 지급되는 돈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컴플렉스가 가진 분들이 지불하는 돈이잖아요. 그 돈이 병원을 통해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콘텐츠를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는 진심으로 좀 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기가 떳떳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병원장이라면 이라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마음을 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사실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셨잖아요. 광고 대행사를 강의를 들었을 때 본인 일만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때는 조금 뭔가 힘듦을 토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전면에 나서면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길래 본인을 드러내게 되셨는지. 아직까지 조금 부끄럽고 네. 어색하긴 합니다. 네. 제가 서 대표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걸 때려칠까 말까 진짜 그런 몇 천씩 나오는 그거를 이제 때려칠까 말까 하면서 그 당시 그때 저희 매출이 한 4천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4천 거의 정도 순식이 됐는데. 거의 한 80% 넘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게 뭐가 돈이 나가요? 아유, 사무실도 없어서 지금 공유 오피스 여기 사는데. 아닙니다. 네. 그건 정말 이익만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이거를 번만큼 써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걸 벌죠. 네네네. 예. 이제 대표님을 만나 뵀었을 때는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야. 로직도 자꾸 변하고 끝없이 밤을 새야 되고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 뵈서 저 해외 보면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정말 잘하시는 거를 구매대행 가르쳐달라고 하시길래 그랬더니 그때 우리 그 서준 대표님이 갑자기 막 뭘 주섬주섬 꺼내.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네. 그때 읽고 있던 이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접혀져 있고 막 너무 열심히 봤네. 근데 내 책은 아니네. 예, 이거를 제가 네. 그때 서 대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게 대표님 이야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대표님 구매대 얘기하면 안 돼! 이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돌아오면서 위례 맞죠? 네. 돌아오면서 아니 뭐야 나한테는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왔었는데 그 뒤로 우연히 교육이라는 걸 제가 딱 한 번 이제 듣게 돼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풀기를 시작했더니 네. 약간 이게 인싸 인싸 같은 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강의할 것도 없는데 네. 그러면서 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인싸도 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거를 했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마라.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분명히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도 해냈지 않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만약에 이 많은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누구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괜찮다. 내가 지금의 김남순이 14년 전에 김남순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노하우를 이제 마케팅 강의로 알려줬는데 반응이 참 진짜 폭발지 폭발.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200~300도 줄 테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과외를 받아? 네. 그냥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되게 이기적이다 막 이래서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제가 전자책을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냥 그걸 봐. 내가 강의할 실력은 못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가서 병원 마케팅을 했는데 8~90분 정도 병원 마케팅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거를 그래서 강의라는 거를 처음에는 제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거를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질러놨으니 결자해지라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나니까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답답하니까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이렇게 이어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보낸 톡이나 그리고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면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김남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이게 하나의 그것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막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은데 요청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잘 하셔서 잘하셨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또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강의를 홍보해주는 업체에서 거기서 또 너무 착하셔가지고 당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랑 하지 마라. 나한테 연락해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발판이 좋은 당연히 발판이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거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우리 서 대표님께서 저를 또 인연이 돼서 또 저도 또 알아봐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저기 대표님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홍보도 안 하고 영업도 안 하잖아. 근데 블로그 의뢰를 들어오면 제가 신기한 거예요. 물어봐요. 저희 회사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일 황당했던 답변 1위는 기도를 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는 답변이 제일 1위로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요. 저희가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도모키 딱 나오는데 거기에 서 대표님의 책 안에 그래서 제가 그거 샀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를 샀어. 제 책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도모킨을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대표님을 만나실 때는 월 매출 4천이었고 지금은 월 매출 한 8천. 와! 최고는 1억까지 가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강의를 들었던 우리 수강생들을 많이 키워주고 있어요. 이 수강생분들의 문제라기보단 힘든 점은 레퍼런스가 없고 실전의 경험이 없다. 알았어, 내가 실전을 다져주겠어. 다 죽었어. 각오하고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분들은 저희 히스토리를 아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실력자가 될 때까지 네가 딱 일한 만큼만 해. 왜냐면 저희도 그분을 면접을 보는 거지만 그분도 저희를 면접을 보는 거고 또 그분도 이 일이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 또 입장에서는 노하우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이제 수지 타산을 계산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빡센 기간을 거칩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우리 서브 디렉터들 대단해요. 4개월 정말 빡세게 이제 일을 해서 지금은 어떤 병원을 맡겨도 척척척척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라도 제가 이 실행을 관두게 되면 전 원장님들 병원에 실장해도 된다. 한 번은 병원이 노는 날 이제 가서 일할 게 있어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환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표님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쉬는 날이니까 가세요. 저는 그분을 모셨어요.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사실 오늘 병원이 이만저만해서 오늘 쉬는 날인데 어려움 하셨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고 내일 우리 상담실장님이 오시면 제가 환자분을 우선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게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네. 뭐 수강하신 분들이 네. 정말 4개월 빡세게 잘 되면 병원도 연결해주면서 같이 협업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분들이 저희 회사랑 일을 하면서 꼭 우리 회사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제 그 영업 소스를 하게 돼서 이제 미팅을 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네네. 대표님 이런 곳을 잡았고 제안서를 이렇게 썼고 이런 미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새벽에도 오고 아침에도 와요. 그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잖아요. 한 군데 잡으면 네, 그래서 딱 연락을 해서 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주면 전화를 해서 한 3시간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대표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물으면 또 이렇게 하고 당신이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너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가. 돈을 벌 것인지 나의 포트폴리오를 할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당신한테 유리하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도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현재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코칭을 받고 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저녁쯤 연락이 와요. 계약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들으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장년층 희망이거든요. 집에서 진짜 재택으로 지금 된다는 게 너무 멋있고 솔직히 리스크가 좀 많이 없잖아요. 한 군데랑 계약되면은 뭐 최소 150에서 200이니까 그걸 열심히만 하면은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또 강의 일정이 어떻고? 제가 앞으로 병원 마케팅 강의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서 대표님이랑 하는 게 거의 끝일 거다. 근데 이 병원 마케팅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다른 업종도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네. 근데 병원이 자꾸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그 최고의 마케팅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제안서 쓰는 법,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관리하는 법, 플레이스, 쇼츠, 유튜브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다룰 수 있고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행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까지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병원 마케팅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블로그 노하우를 정리를 하니까 한 18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블로그 세팅법, 노하우를 스마트 블록까지 IP 관리까지 정말 놓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냐면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이 인생을 전환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막연한 거야. 백과사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막혔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는 120개 정도 되고 그 노하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질문건들까지 뽑으니까 한 2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꼭 브랜드 블로그 관리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대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담아보자. 그렇게 해서 병원 마케팅과 이 블로그 수익화 이거는 제목을 나와 블로그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런 고정 댓글에다가 문의할 수 있게 저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잘 못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렇죠. 나 그거 자신 있어.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걸 봤는데 계약 따냈어요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블로그 강의나 이런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문의도 오는데 문의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드백을 이렇게 봤어요. 어디서 연결 안 돼요? 전화를 주시면 그게 끝이래요. 그래요? 그럼 저랑 한번 전화해 볼까요? 여보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서 그 사람의 답변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착하게 됐어요. 나도 끊어 그러면.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그분의 문제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해서 그다음 10건 이상의 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병원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시술 이런 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차이 왜 그러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에 차이가 난다고. 맞아요. 그 디테일한 게 계약을 하고 말고의 차이 그리고 미팅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공진단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했냐면 공진단 있어요, 좋아요, 여기 재료가 좋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공진단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원장님 도움을 받았고 지금 자기 아주 어린 아들도 먹고 있고
가족처럼 다 동기가 있어서 공진단계 진심이다. 담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드시면 독성 변화가 생겨요. 이게 전형적인 담적에 대한 진단점. 그러니까 담적이네. 이제 네. 한탕포 하나 주세요. 맛이 진짜 없어요. 네. 행해지셨네. 좀 쓰고 짜고 진짜 맛없죠. 진짜 비밀 노하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좀 되면은요 병원 마케팅 이제 병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약만 합니다.